지금 보고 계신 곳은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의 제기동 한신 아파트입니다. 이곳의 25평 아파트는 21년 10월 최고 8억 5천만 원을 기록하였지만 올해 3월부터 6억 5천, 6억 2천, 6억 4천에 거래되는 등 바닥권에서 횡보할 뿐 반등의 기미는 전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제기동 한신 아파트에서 도보 10분대로 인접해 있는 고려대역은 지금 6호선과 더불어 내년에는 동북선이 완공되며 더블 역세권이 될 예정입니다. 교통 호재라고 할 수 있겠지만 동북선은 수송량이 적은 경전철이라는 한계가 있고 인접한 재개발 청량리 6구역과 제기 6구역의 진행이 더디면서 시너지를 발휘할 아파트가 없는 것도 입지가치 상승의 한계입니다. 아마 몇몇 분들은 제기동이라고 하면 제기동 양령시장 그리고 그 옆에 청량리역을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청량리에 롯데캐슬 SK L65, 한양수자인 그라시엘 등 고층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시세를 이끌고 있다고 하니 시간만 지나면 제기동도 분위기가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기동과 청량리동은 서로 붙어 있으므로 일정 수준 생활권을 공유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행정구역상 붙어 있다는 것 이외에는 지하철이 연결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대단지 아파트가 이어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제기동은 그 자체가 정릉천과 그 위를 지나는 내부순환로로 인해 동서로 나뉘어 있다는 느낌이 들고 고대에서 청량리역으로 가는 길은 그나마 미주 아파트 정도가 있고 2026년에는 롯데캐슬 하이루체가 들어올 예정이지만 지금은 그저 좁은 빌라 골목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제기동 한신 아파트 입장에서는 가격을 밀어주는 교통 호재로 동북선이 있지만 동북선은 경전철이라 한계가 있고 가격을 끌어주는 호재로는 청량리역 일대 개발이 있지만 청량리 호재를 받기에는 실체적 연관성이 없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철산동의 철산 한신 아파트도 안양천을 따라 길게 늘어서 있는 단지의 모습이 기억에 남는데 제기동의 한신 아파트도 단지가 정릉천을 따라 길게 놓여 있는 것도 보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물론 안양천은 괜찮은 뷰가 나올 정도로 폭이 크고 유량도 많은 천이지만 정릉천은 유량도 적고 천 위로 내부순환로가 크게 지나다 보니 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부순환로 소음과 먼지가 올라올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도로만 보면 안 되고 꼭 현장을 와서 보셔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6호선 안암역과 고대역에 걸쳐서 고려대 캠퍼스가 있는데요. 고대 유동인구가 다니는 인근 상권에서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국내 톱 대학교가 있다는 것이 장점이지만 부동산 시세 차익을 원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학교가 있다는 것이 오히려 단점일 수 있습니다. 대학교가 인접한 지역은 상권과 원룸촌이 넓게 발달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상권과 원룸촌의 주인들은 재개발에 절대적으로 반대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현장 답사를 다녀왔던 흑석동 일대도 중앙대학교에서 나오는 상권과 원룸촌 주인들의 반발로 재개발이 난항인 지역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현장의 속사정을 알지 못하면 투자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반적인 경제 분위기라도 좋다면 모든 지역이 다 같이 올라가는 상승 분위기를 기대해 볼 수도 있겠지만 인플레이션이 쉽게 잡히지 않으며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는 앞으로도 계속 오르면 올랐지 떨어지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 채널의 구독자분들이시라면 CPI라는 단어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CPI는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의 약자로 많은 분들이 미국의 금리 분위기를 파악하고자 참고하셨던 지표입니다. 그러나 사실 미국 연준은 인플레이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CPI가 아니라 PCE를 본다고 오래전부터 반복적으로 말해왔습니다. CPI와 PCE의 가장 큰 차이는 측정 집단의 항목을 바꾸는 주기입니다. 장바구니 물가가 올랐다라는 말은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장바구니 물가를 측정할 때 보는 항목을 CPI는 2년마다 바꾸고 PCE는 매달 바꿉니다. 물가 방향을 더욱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것은 PCE 지표이며 CPI로 보면 물가 상승이 멈춘 것처럼 보여도
PCE로 보면 아직 금리 인상 고비를 늦출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 연방준비위원회 의장인 제롬 파월이 PCE를 보고 앞으로의 금리 방향을 잡겠다는데 몇몇 부동산 관련 뉴스에서 자꾸 CPI만 반복적으로 언급하면서 이제 물가 상승이 멈췄으니 금리도 더 안 오를 거라고 하는 게 의아하긴 했습니다. CPI로 볼 때 인플레이션은 이제 약해지는 것 같지만 PCE로 보면 인플레이션은 아직도 여전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CPI와 PCE는 상호 보완적인 지표이며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을 예상하는데 두 지표의 차이를 잘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조금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요. 이렇게 한번 봐보겠습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파 가격이 치솟았다. 파가 오죽 비싸면 차라리 직접 키워 먹는 게 낫다라는 이야기가 있던 때를 기억하시나요? 이렇게 파 가격이 올라버리면 사람들은 파김치가 아니라 갓김치를 사 먹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전부 파김치에서 갓김치로 넘어오면 이제 물가 측정을 파 가격으로 해야 할까요? 아니면 갓 가격으로 해야 할까요? 당연히 이제 사람들이 많이 사는 갓 가격으로 물가를 측정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CPI는 이렇게 상황이 변해도 2년이 지나도록 파 물가를 측정하는 것이고 PCE는 상황이 바뀔 때마다 매달 항목을 바꾸면서 물가 수준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PCE는 이런 소비자 품목뿐 아니라 의료비 등의 생활 전반 항목도 같이 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 내부에서는 CPI가 아니라 PCE를 가지고 인플레이션을 판단하고 있었고 PCE를 볼 때 인플레이션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다 보니 앞으로 더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입니다. 몇몇 전문가들은 작년 말에는 올해 1분기쯤 금리 상승이 멈출 것이라 예상했었고 올해 상반기에는 올해 하반기에는 금리 하락이 시작될 것이라고 하였지만 9월도 중순에 접어든 지금 아직도 금리는 오르면 올랐지 내릴 분위기는 전혀 아닙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지금까지 동대문구 제기동의 6호선 고려대역과 한신아파트 그리고 북쪽으로는 성북구 하월곡동의 월곡역까지 현장 답사를 통해 알아본 부동산 분위기와 입지의 특성 그리고 금리 인상의 지표에 대한 이야기까지 전달드렸습니다.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부동산 공부를 시작하시는 것을 어려워하십니다. 내 집 마련을 하든 전월세를 찾든 내가 지금 구하려는 물건 가격이 싼 것인지 비싼 것인지 좀 더 기다려야 할지 지금 서둘러야 할지 부동산은 임장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임장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여쭤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현장 답사는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가용보다는 되도록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지역 접근성을 살펴보고 더 많이 걸으면서 생활 분위기 자체를 느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황상 길게 시간 내어 여러 곳 다니기 어려운 분들께서는 제 채널을 참고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고 부동산 의사결정 과정 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전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부동산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